좋았던 점이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 평생교육원을 선택하게 된 그 경로가 여기가 그 평가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이름을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어떤 쪽을 공부해볼까 할 때 그쪽에서 평가로 봤을 때 여기 이 교육기관 괜찮네라고 그때 그냥 슬쩍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안내해주는 다른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관련 기관도 많잖아요. 뭔가를 조금 그거는 뭐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하는 교육기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더 쉽게 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본인에게 떳떳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에게 남는 어떤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내가 힘들더라도 조금 더 깐깐하게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데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 평생교육원을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4월 29일 개강인데 4월 28일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하셨네. 예, 저는 당연히 이제 2학기를 들어야 되나 보다 했는데 보다가 보니까 마지막 오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을 많이 괴롭혔죠. 전화해서 계속 다 모르겠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 하루 사이에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하나씩 여쭤보고. 근데 조금 불편했던 점은 뭐 강의를 안 들어서 아니면 뭘 내가 토론을 빠뜨려서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진행상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좀 미리 알려주는 부분은 좋은데 어떤 관련 이벤트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문자가 좀 계속 반복적으로 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뭐지 하면은 아까 왔던 건데 또 오고 아니면 어제 왔던 건데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좀 불편했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다 전반적으로는 되게 좋지만 가장 불편했던 점은 교환이었어요. 교환을 출력해서 써도 되지만 아무래도 그 출력하는 그 시간과 비용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냥 교환을 구매를 하자. 그래서 저는 7과목이었거든요. 1학기 때 7과목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초반에는 아무래도 다 처음이니까 초반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 뒤에 뭐 11강, 12강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다 보니까 책이 교환이 뒷부분이 조금씩 갈라져서 이렇게 낱장화된다든지 이게 조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책이 계속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테이프로도 붙여보고 이러다가 더 점점 이상해지고 책의 형태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집에 있는 가족한테 부탁을 해서 정말 7권을 다 하나 둘 셋 세 곳을 다 구멍을 다 뚫어갖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래갖고 기말고사를 준비를 했어요. 안 그러면 책이 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도 올리고 이거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좀 말씀을 해달라라고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적인 부분 그리고 이 학습 과정이 진행되던 부분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너무 좋게 생각해요. 하는데 교환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직접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이 교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봐야 되는 교재이기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할 때 또 시험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또 들춰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뭐 취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필요해서 쳐다볼 수도 있는 건데 계속 그 묶여있는 책을 볼 때마다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이 저부분까지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건 아닌데. 저는 사실 그 여러 평생교육원을 알아봤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배우자 권유로 해서 평생 교육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선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중요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여러 군데 상담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여기 이 평생교육원을 선택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이 학과에 관련된 전 과목을 이제 우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놓았던 거고요. 그리고 OT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OT 장소도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 좀 어느 정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완벽하게 잘 구비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제가 이 교육원을 선택하게 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다른 교육원은 어떤 그 수강료의 부분에서 할인을 많이 해주세요. 실질적인. 네. 근데 여기는 해주시긴 해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이제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신 있게 다른 곳과 뭐 이제 가격 면에서는 사실 경쟁력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자신 있게 이 수강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이 평생교육원에 뭔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이제 여기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이제 그 공부를 하거나 어떤 시험을 볼 때 다른 곳에서도 뭔가를 이제 뭐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이곳에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뭔가를 제시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출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부분이 이제부터는 그게 불법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내서 했던 부분이 무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여기를 두 번째로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엄격한 부분도 엄격하게.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자도 많이 주세요. 아까 어떤 이벤트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뭐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뭐 상품도 받고 네 그러긴 했는데 뭐 큰 상품이 아니라 참여 상품 받고 네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학습자 관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강의 새로 오픈할 때마다 네. 이제 문자하고 그게 한 주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네. 뭐 지난주 강의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사람들도 그러다 보면은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막 그럴 때가 있어. 네. 근데 이제 강의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이제 오픈하면 또 토론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날짜에 다 맞춰서 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되게 바쁘게 사는데 놓치기가 쉬운 부분이라서.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네. 행정적으로는 이제 관리가 되는 관리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학우들, 학생들 관리인데 그 관리 차원에서 이제 문자나 전화 서비스, 메일 서비스를 주시는 건데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인간적으로 관심으로 오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에 결정적으로 등록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하기로 결정까지 해놓고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할까 말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문자 메시지와 전화도 주셔서 제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됐었는데요. 예. 그래서 뭐 결혼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영원히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것처럼 하지만 살다 보면 왜 권태기도 오고 또 좀 뭐 밉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뭐 심한 경우는 헤어지려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권태기나 힘들 때가 오는데 네, 그때 이렇게 관심을 주시는 거죠. 학교에서 네. 문자 서비스 하나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학우님 이러면서 요즘은 아주 멘트도 아주 부드러우셨더라고요. 이모티콘도 좀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저희가 외롭잖아요. 네.
예, 이 혼자와의 싸움을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외로운데 그렇게 옆에서 격려해주는 친구처럼 네. 이렇게 문자나 전화 주실 때 또 메일 주실 때 네. 참 그게 고맙고 네. 반갑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이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의 큰 특장점이 아닐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점을 또 어디서 느꼈냐면요. 뭐 새학기를 개강하거나 아니면 과제 안내, 기말고사 안내 뭐 이런 안내를 튜터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관리자가 올려주실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솔직히 딱 필요한 내용만 올리셔도 돼요.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힘들지를 콕 집어 주시면서 지금 뭐 또 해서 힘드실 텐데 조금만 힘내시고 이러면서 뭐 과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냥 필요한 내용만 딱 적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해주시니까 솔직히 덜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네. 튜터님이 또 그러니까 튜터님이나 아니면 또 학교에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러 네. 가지로 그래도 생각하고 챙기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저부터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전 6과목 1학기 때 공부를 했습니다. 뭐 평생교육론부터 그다음에 인적자원 개발론까지 네. 뭐 한 분 한 분 강의가 다 너무나 귀했고 또 소중했고 저에게 큰 유익이 됐는데요. 이제 그 중에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강의하신 그 양수평 네. 교수님 강의가 저에겐 이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평생교육사가 되면 실제 평생교육 그 현장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계하고 또 운영하고 또 평가까지 이제 이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주 업무거든요. 네. 이제 저희들이 하는 네. 일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이 기한을 하고 또 이 뭐 요구 조사를 하고 또 뭐 운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이랄지 또 많은 이렇게 그 경험이 좀 있어야지 예 실제 현장에 가서도 그 평생교육사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강의가 저에게는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도 짜보고 또 예산도 편성해보고 또 홍보도 해보고 네. 예, 그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이었지만 네. 홍보 문구도 제가 직접 이렇게 라디오 홍보를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써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평가까지 설문지도 이제 그런 전체 과정을 한번 쫙 해봤던 게 그 일단은 좀 짐이 되는 거 두려움을 좀 이렇게 덜어줬고요. 네. 그리고 자신감도 좀 줬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이제 밖에 나가면 하게 될 텐데 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에디 모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ADDI. 네. 예, 평생교육 그 개발 모형인데요. 예, 5단계로 돼가지고 네. 그 단계에 맞춰서 이제 쭉 이제 해요 실습을. 그래서 이제 5주차, 8주차, 11주차 3번에 걸쳐서 저희가 실습 보고서를 제출했었는데 네. 예전에 제가 그 평생교육 관련된 직장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경험을 살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도 좀 기획을 해보고 또 했던 게 지금 돌아보니까 참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수경 교수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이 참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6과목 교수님 모두 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다 좋고 각 과목마다 다 도전이 되고 그랬는데 일단 이제 평생교육과이니까 제가 이제 평생교육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과제물을 작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신 그 이성균 교수님 에게 좀 많은 평생교육사로서의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사실 인적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적 자원 개발론을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회나 조직도 그렇고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만표 교수님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영어로 아주 유창하신 영어로
아주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원격교육론의 정연남 교수님도 네, 굉장히 이렇게 강의가 막 쏙쏙 들어오고 재미있게 또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이 학습을 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를 매번 챙겨주신 김하나 선생님, 네, 그분은 이제 항상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어요. 매번 문자 주시고 제가 조금 조금 바빠서 이 과목을 조금 뒤늦게 수강을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은 문자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접촉하시듯이.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기간 내에 그런 부분도 놓치자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김하나 선생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듣고. 저는 뭐 과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다 처음 듣는 과목이 많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과목끼리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더 반복이 되고 이제 그 되다 보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사회복지에 관련된 역사라든가 발달 과정 이런 부분이 과목끼리 공부하다 보면 1학기에 나왔는데 어떤 과목에서는 2학기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부분이 뭐 서로 같은 학기에는 나오지만 그 강의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든지 이런 보면은 따로 그 뭐랄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진 않더라도 자연스레 익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지역사회복지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 듣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솔직히 낯설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분야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알게 돼서도 좋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개론이란 과목은 개론이다 보니까 한 권에 정말 전 과목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모방할 만큼 어떻게 보면 다 여러 내용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목을 너무 그 강의를 너무 차분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도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나중에 일하게 될 때 도움이 될 만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기술론도 내가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준비와 그리고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지 간접적이지만 아직 예비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간접적이지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